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김영애 선생님으로부터 향가 이야기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향가가 고조선부터 쭉 이제 가야 뭐 이렇게 오면서 시간들이 지나고 가야로부터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일본의 만요슈가 향가다 알고 보면 뭐 이런 얘기까지였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이 향가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자를 빌려서 한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빌리긴 했는데 우리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과 그것이 우리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만요슈, 만엽집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엽집도 물론이고 일본 서기 같은 적어도 이 향가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글들을 오리무중에 빠뜨리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한국어, 고대 한국말, 고대 가야말, 뭐 고조선에서 쓰던 우리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자로 표현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한 선생님 모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경이 이쁘군요. 예,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까만 안경은? 까만 안경은 운전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가 다릅니까? 우선 이걸 쓰고 돋보기군요. 이걸 쓰고 운전하면은 과속 그 표지판을 못 보고요. 예. 까만 안경을 쓰면 돋보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 얼굴이 이제 잘 보이겠고. 네, 얼굴이 잘 주름살도 잘 보이겠고. 이렇게 잘 보이고 보니까 아주 미남이시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시간 순서로 좀 거슬러 갑니까? 아무래도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저 처음에 이것을 제작법. 향가 제작법.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네. 저는 처음에 고조선을 공무대화가 향가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네. 그저 신라 향가만 네. 열심히 파가지고 신라 향가 글자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네. 이 글자들이 어떻게 기능한가를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위에서부터 세 가지 법칙이 가장 골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으로서 향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향가 읽는 법이 아니고 제작법입니다. 만드는 법을. 그러니까 읽는 법을 쭉 지나가서 그 원천에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읽을 네. 수가 있겠죠. 향가가 네.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네. 읽는 것은 어떻게 읽을 것이며 뜻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뜻 글자는 뭡니까? 한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 개 글자는 크게 나누어서 뜻 글자와 소리 글자. 그 말이군요. 그런데 향가 문자를 다 봤더니 일부 글자는 뜻 글자였고 뜻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왜 나머지 글자는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로 기능하더라. 뜻으로도 기능하고 소리로도 기능하고 네. 이러더라. 지난주 우리가 다기능 문자 몇 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동시에 기능하는 네. 제3의 글자더라. 네. 그래서 이 제3의 글자를 일본인 오구라와 양주동 바싹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네. 결국은 향가 해독에 실패했다. 그래서 현재의 향가 해독이론은 폐기돼야 한다. 제가 논문까지도 써냈죠. 실패의 근본 이유는 뭡니까? 말하자면 이 다기능 문자도 몰랐고 그걸 한자로 자꾸 푼 거죠. 그렇죠. 소리로 자꾸 푼 거예요. 소리로. 네. 소리가 아니고 소리와 뜻으로 동시에 기능하는데 네. 소리로만 푸니 우리말은 반쪽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 글자 자체도 한문으로 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문의 뜻으로 풀리더라. 네. 한자의 뜻. 그게 한자가 기본적으로 상형문자 뜻 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바로 그대로 본 거예요. 한자는 뜻 글자로 오케이 기능한다. 근데 다른 글자는 어그라와 양주 소리의 글자도 있는데 소리로만 봤다 이거예요. 소리가 아닌데. 그걸 네, 그렇군요. 네. 소리가 아닌데 소리로 봤다. 네. 향가 문자 노랫말 청은 보원. 예. 네. 그러고서 이제 한자가 가지 10글자로 되어 있다, 향가가. 예. 봤더니 이 10글자가 각개의 글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더라, 향가 내에서. 네. 어떤 글자는 향가의 가사,
노랫말을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더라.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몇 글자는 하늘에 계시는 천지 신명에게 네.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네. 이런 취지의 어떠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더라. 네. 그게 청언입니다. 그게 네. 청하다 해서 네. 청언. 네. 그리고 보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것이 향가의 기본 성격을 다 뒤집어 버린 거다, 그죠? 네, 이 보온이 이제 지금 그 김선생께서 발견한 네. 아주 결정적인 거죠. 네. 이것을 풀므로써 제가 향은 보언냐 예. 그랬어요. 향은 보온냐. 네. 이것을 발견함으로 해서 드디어 향가 해독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네. 근데 이 오쿠라나 양주동 박사는 이 보온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존재 자체를 몰랐지요. 청운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지요. 전부 다 노래 가사로 알았지요. 향은 운 보온야라고 하는 글자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설처럼 적혀 있잖아요. 그랬죠. 양주동 박사나 오쿠라는 그 향은 운 향가의 말은 보온이다. 향은 운 보온야라는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간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네. 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해야지 하고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놓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양주동 박사님은 이걸 아실 수가 없었다. 이걸 알면은 향가를 그렇게 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풀지 못하고 넘어가셨다. 혹시 향은 운 보온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따로 무슨 설명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네. 공식적으로 보온에 대한 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네. 혹시 내 눈에 안 띈 논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네. 보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온이 무엇이다 이렇게 다룬 논문조차도 없어요. 아,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뭐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만은 네. 이 보온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지나갔다. 중대한 실수이거나 아니면은 못 풀었거나 그렇죠. 그랬다고 못 봐야겠죠. 풀었거나 그죠? 예. 저도 제가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 네. 천우신조였다.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양주동 박사님 묘 앞에서 발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천우신조가 아니었다만 저 역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역시 향가 해독에 실패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보온이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 네. 야, 그건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노랫말은 문자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문은 아니군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한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네. 그렇게 우리말 어순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이라는 것이 동사, 목적어가 동사 네. 앞에 온다라는 표기법이거든요. 네. 바로 그거다 이거죠. 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한국어 어순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많은 연구자들은 자꾸 이걸 한가를 보면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인 줄 알았어요. 한문으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은 네. 전혀 향가가 싹 쓰여 있는 문장이 있으면은 네. 해독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암흑 속을 헤매요. 그때 우리가 바다가 깜깜한 파도 치는 바다를 지나갈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말 어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향가는 딴 건 모르지만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을 거야. 네. 이러한 것을 동대불을 기준으로 하듯이 이걸 가지고 그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돼요. 이게 향가를 풀 때 도움을 받는 네. 참 정말로 도움을 받는 네. 제가 어떤 글에서 칼럼을 쓸 때 우리말 어순법이 없었다면 나는 그 깜깜한 바다에서 영원히 헤맸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해독에서 빛나는 법칙이었어요. 혹시 오히려 이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풀다 보면은 우리말 어순으로 계속 풀려요. 그래서 여러 개가 발견하다. 놓고 읽어보면. 읽어보면은 이거 한문이 아니고. 우리말 어순이네. 뜻은 한자의 뜻이지만, 우리말 어순으로 읽어야 되더라. 그리고 우리말 어순으로, 그것이 이제 한 개, 두 개, 이게 이제 뭐 축적되지 않습니까? 네. 축적되다 보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맞다. 향가는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쫙 풀어가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된 거지요. 드디어. 네. 이제 이 네 가지 법칙입니다. 그죠? 세 가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더라. 세 가지가, 네. 향가는. 네. 그래서 모든 신라 향가를 제가 다 풀었어요.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25개를. 고려 향가까지 다 풀린 거예요. 그럼 이제 25개 더하기 17개죠. 이렇게 14개 플러스 11. 우리 균여전에 11. 네. 삼국유사에 25개, 네. 14개. 삼국유사에 14개. 네. 25개가 다 풀리더라. 네. 그러니, 자, 다 풀렸으니까 100%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향가의 정의가 되더라고요. 네. 자, 모든 향가는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반드시 풀린다. 그리고 모든 향가는 이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래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 다의 법칙으로 네. 모든 향가는 만들어지고 어떤 향가가 예를 들어서 한문 어순으로 되어 있는 향가는 없다 이거죠? 없다. 그렇게나 강력한 원칙입니까? 강력한 원칙이에요. 하나의 예외가 없는 원칙이에요. 만일에 한문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그건 향가가 아니고 아니다. 한시군요. 그렇죠. 한시가 되는 한문이 거죠. 되는 거죠. 한문이. 네. 자, 보온이 이사되고 청언이 있고 보온이 이사되고 그래서 향가 이거는 성격입니까? 뭔가 기원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청언이 없는 게 청언은 생략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말은 않더라도 네. 노래 전체 뜻에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네. 이런 청언이 노래 자체가 청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가잖아요. 네. 대한민국 만세라는 것은 일종의 청언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만년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으로 그냥 노래 자체로서 뜻에 들어있더라. 그런 경우는 청언이 생략될 말 수도 자체로서는 있다. 생략이 가능하더라. 네. 다기능 문자가 없는 향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을 수는 있지만 기본 구조는 다 적용이 된다. 다 이거죠. 적용된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결론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것이 향가의 정의예요. 정의. 네. A자승 더하기 B자승은 C자승이다. 직각삼각형의 공식, 정의 아닙니까? 네. 이것이 향가의 정의인 거예요. A자승 더하기 B자승으로 돼 있다. 자로 재봤더니 그건 각도기 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직각삼각형이야. 네. 우리는 가로 세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정삼각형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자로 재기만 해보면은 우리는 각도기 재볼 필요도 없이 네. 요건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정의에 말하죠.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향가다. 이런 네. 정의가 나온 거예요. 네.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향가다. 향가다. 이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향가라는 정의가 왜 필요합니까? 한시와의 구별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자, 우리는 향가가 뭔지를 몰라요. 네. 지금까지 향가가 뭐라고 정의를 딱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말 노래야 여기 고작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말 소리로 한자를 우리말 소리로 써놓은 거야. 그걸 약간만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걸 향찰이라고 그럽니다. 향찰 가설. 우리말로 써놨으면 것이 향가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다면 옛날부터 우리가 아리랑이 불렸다면 아리랑도 향가겠네요. 예를 들자면은 그냥 하여튼 괴지나 칭칭도 향가겠네요. 우리말로 다 불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한 공식은 기본적으로 틀리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불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다 우리말로 불렀을 테니까.
뭐 중국말로 네. 노래 부를 일은 없잖아요. 시골에 밭, 홈에, 뭐지, 그 산에서, 무슨 산에서 나물 캐는 안악내야. 안악내야 응. 일본의 충청도 칠갑산. 칠갑산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 다 향가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 노래에 따르면 현재 우리 트롯 다 향가해야 맞잖아요. 네. 아니라는,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정확하게. 자, 이러면은 향가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시를, 고대 시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만일에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아니, 그것은 제가 향가입니다. 얼른 생각하기로 우연히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 개그, 무슨 코미디 또는 만담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유사한 식의 말장난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말장난이 분명히 있죠. 있죠. 한자 단어를 몇 개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우리말처럼 만들어 놓는 거 비슷한 비슷하게. 말장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이 향가다? 이 법칙들이 다 동시에 적용돼야 하니까. 이 법칙들은 우리말 어순이겠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속에 노랫말 청원 보온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향가적 어느 충동이 있다? 그렇지. 우리에게 향가의 전통이 남아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겠네요. 예, 우리도 이 향가를 잊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을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향가적 어느 버릇이 좀 우리 몸속에 조금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다. 혹시 이 연구하신 향가들 중에 향가들이 말하자면 어떤 멜로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멜로디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노래를 말할 때 고저장단 예, 그러지 않습니까? 고저장단이. 고저가 있고 길고 짧고 멜로디, 박이 예. 있고. 그러니까 저는 향가가 정확하게 옛분들이 표기를 해놨어요. 노래가, 향가다. 가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실제로 어떤 멜로디가 수반되어서 노래로 이렇게 고저장단이 있는 노래로 불렸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잊어먹었지만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찾아보신다면은 네. 혹시 향가의 전통에서 네. 지금도 향가적 전통으로 불리고 있는 노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바로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보시라. 옛날에 분명히 향가가 있었다. 노래가 있었다. 노래는 고저장단으로 불렸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향가가 어떻게 고저장단이 어땠다.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그렇군요. 기록은 없다. 기록이 없다 해서 노래가 없겠냐 이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을 것이다. 우리 지금 판소리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물론 콩나물 대가리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멜로디를 표현하는 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각형에 이렇게 쓰는 뭐 이런 표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법 중에 향과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구나. 분명히 찾아보면 그죠? 고대 우리 민족 문화를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가장 빨리 나타나는 문자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것이 향가라는 거예요. 네. 이 향가가 네.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문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사라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불려왔을 것이고 그것을 표기하려는 노력이 후대에 와서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판소리 표기법이겠지요. 그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판소리의 뿌리가 향가로까지 드디어 갈지도 올라간다는 모른다 것을 이거죠. 알게 됐다라는 거죠. 모든 문화는 뿌리 없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태어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판소리가 지금 위대한 우리 민족의 네. 예술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짤막하게. 굉장히 확장적인. 예,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얘기하고 가자면은 우리 지금 아이돌이 열심히 세계를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네. 세계를. 그러면은 어느 분께서 저한테 여쭤봐요. 자기는 아이돌의 문화가 결코 향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렇게 여쭈니까 아이돌의 음악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느냐? 네. 귀로 듣는 음악에서
눈으로 보는 음악으로 드디어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만들어냈다. 그것은 눈으로 그러네. 보는 음악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단순히 춤을 춘다 이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돌의 음악은 눈으로 보는 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만의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전통이 무엇이냐? 향가. 가장 대표적인 게 구지가를 보십시오. 네. 구지가가 어땠습니까? 구지봉 위에서 네. 수많은 200~300명이 모여서 때로 노래를 부르고 때로 춤을 추었다. 그것이 구지가예요. 그러니까 구지가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었던 거야. 춤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래와 춤이 동시에 있었다. 보는 음악에 귀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뿌리다. 한국 음악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뻗어나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돌 음악 자체도 BTS나 블랙핑크가 지금 자기들이 향가를 공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 그건 향가다. 그리고 우리의 향가가. 구지봉 위에서 여러 사람이 몇 명이? 200~300명. 정확히 기록이 나와요. 200 내지 300. 200~300명이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나요? 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춤을 췄어요. 네. 그리고 야, 그 장대한 장면이겠는데. 장대한 그야말로 거대한 하나의 그걸 집단 떼창과 떼춤이 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해가도 그렇다. 해가 어디냐면은 봉대산 위에, 울산에 있는 봉대산 위에 올라가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용이 수로부인 데려가 버리니까 막대기 들고 올라가서 막 두들겨 패면서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뭐냐 이거예요. 두들겼다라는 걸 춤으로 봐보자고요. 댄스로. 그 댄스와 음악이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모든 사람들한테 니네는 몰랐지? 바로 이러한 솔직히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의 이 말을 굉장히 생각하셔야 한다고 봐요. 우리 아이돌 음악의 본질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 뿌리를 두고 있다. 너무 노는 거 좋아하는 것도 별로긴 별로입니다. 그게 우리 전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니, 구지가 같은 경우에 200~300명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를 부를 정도 같으면 굉장한 뭔가의 바라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구하는 바가. 그렇죠. 말하자면 하늘에 요구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세계에 없는 게 또 하나 우리한테 있어요. 똑같은 게. 네. 얼마 전에 MLB 메이저리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첫 시합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참 이상한 나라야 하면서 막 보도를 해 제꼈어요. 오히려 게임보다도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 문화라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미국도 전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집단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치어리더들이라고 그러죠. 그 축구처럼. 야구는 보통 미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축구는 근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근데 야구장에서 그렇게 합니까? 야구장에서 지난번에 MLB 1월인가 네. 3월인가 네, 와가지고. 오단이 왔을 때. 오단이 왔을 때. 네. 그러면서 그야말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떼창과 떼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문화가 도대체 한국 사람들 왜 이래? 그러고 막 미국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화가 어디서 왔겠냐? 괜히 하냐, 이게 우리도 몰라. 우리나라는 떼창을 금지하면 아마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을 우연히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고, 동맹, 우리, 저 위에 있었던,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네. 송창식이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구지봉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사실은 그 떼창 이런 게 싫어서 야구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제는 원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 전통 문화라는 걸 아시고 넘어가시죠. 가서 춤추는데 동참하십시오. 넘어가시. 예. 그래서 뭡니까? 고조선부터 갑니까? 이것이 향가 제작법이었다. 그런데 이게 네. 이게 이제 나왔는데요. 4,516번. 제가 이것을 해놓고 제가 이제 오늘은 만엽집이니까 이걸 먼저 배경지으로 깔아놓고 만엽집으로 이제 슬쩍 보시죠. 가보자고요. 예. 저는 향가를 끝내놓고 나서 우연히 일본의 만엽집이 뭐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만엽집 몰랐거든요. 네. 일본어도 거의 몰라요. 그냥 뭐 와다시와 뭐 이 조금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 일본어만 알고. 네. 그런데 향가를 끝내는데 꼭 일본인들이 지금도 향가를 연구하고 자꾸 논문을 써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만엽집이 뭐야 하면서 최초로 내가 맨 끝 작품이에요. 만엽집이 4,5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끝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만엽집의 번호는 시대순입니까? 아니요, 그냥 누구 임으로 어떤 사람이 정해놨어요. 시대순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 번호만 보고 예를 들어서 뒷번호라고 해서 근데 가깝다 이건 아니군요. 아니죠. 오. 그런데 이 작품이 맨 네. 4,510, 하여튼 만엽집이라는 책이 딱 있는데 4,516개가 있는데 맨 끝을 딱 이 작품으로 마무리했어요. 네. 그래갖고 딱 봤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향가 보는데 이제는 웬만한 의사가 딱 보면 우리 병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식으로 지금 딱 알거든요. 네. 보니까 향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애 한 글자만 보여줄게요. 당장 무량수불 전에 한때 애자가 나와요. 신년에 시작에 신년이 시작되었다. 이런 거예요. 신년에 이것도 없다고 보세요. 이거 네. 다 보원들이니까 신년시 시작됐다. 신년이 시작되었다. 우리말 어순이잖아요. 파도파류? 파도파류? 파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네. 도는 사람들이 와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니까 탄식 소리 도자예요. 감탄사도. 네. 또 파, 류, 막 배가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요런 연기를 해라. 그때 뱃사공들은 막 노를 저어라. 신년이 시작되었다. 파도가 치고 막 으쌰으쌰 소리치면서 앞으로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뜻이에요. 네. 자,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는 속에 사람들이 막 엎어질 것 같으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고 또 이어서 파도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배가 막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노를 열심히 짓자. 그러면서 노저어라. 이게 보원들인 거예요. 네, 두 개 말하자면 보원. 동시에 갖는 이중 글자. 이중 글자군요. 각인원 글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빼버리자 이거예요. 네. 그냥 신년시만 여기서는 봐주시라고요. 네. 신년이 시작되었다. 네. 딱 우리말 어순이잖아요. 새해 첫날 오늘 내리는 경사스러운 눈처럼. 일본 사람은 이렇게 부르세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쌓이기를 바란다. 이게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질 거 없이 다 틀린 해독이니까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저들은 이렇게 이상한 내용으로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정말 향가를 풀 줄 아니까. 우리가 보면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지난 1000년 동안 이렇게 풀어놨어요. 네. 새해 첫날 오늘 내리는 경사스러운 눈처럼 앞으로 좋은 일 많아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네. 근데 저는 향가, 이걸 딱 보니까 향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이 유지는 뭐 하였지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여자가 웃는 모습, 예. 기는 재간. 여자가 웃으면서 재간을 부리라. 보원이에요. 아, 보온입니까? 투자가. 여자들이 우리 말하면 가부끼나 그런 데서 여자가 막 재간 부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걸 풀자는 것이 아니고, 요건 풀려면 끝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이게 향가더라. 네. 그런데 그 향가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새해가 시작되어서 응당 베풀어 법무하게 해유. 이 겁니까? 법무하게 해유. 해유. 응당 가가호호. 네. 집집마다 베풀어서 그 집들을 번창하게 해
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요. 여기 그 이 대목에서는 여자가 나와서 번창하게 해주니까 좋다는 연기를 해야 할 춤을 거 아니에요. 추어라. 이건 보온입니다. 보온이죠. 덩어리 보온. 두 그릇 야, 이거 만일에 보온이라는 걸 모르면 이건 해석하는데 정말 골 때리겠는데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일본인들은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당 너희들은 너 이자예요. 그 우리가 네. 그 이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기서 그 밤늦게 야자를 밤으로도 보고 밤늦게라도 많이 풀어요. 일본에서는 네. 밤늦게로 많이 봐요. 뭐뭐 하지 할 때 너는 응당 너희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요. 응당 그대들도 밤늦도록 법무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힘차게 달리다 등이에요. 나머지 사람들도 힘차게 달려야지. 여기 등. 네. 여기 등 달리다 등.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맨 마지막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네.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저는 드디어 마녀집이 처음에는 야 이거 왜 마녀집이 향가가 이 마녀집에 들어있어? 처음에는 누가 잘못 갖다 놨나 보다. 네. 일본 아들이 모르고 그 속에다 어디 집어 넣어놨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파도파류 이런 것도 해석 불능인데. 해도 이것이 우리나라 향가에도 정확히 나와요. 아, 이 단어가. 도파도파. 도파도파라는 우리나라 향가의 한 구절이 정확히 나와요. 신라향가 추용과 배경 기록에 보면은 네. 지리 지혜롭게 다스리라. 도파.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향가일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초용가가 있는데 초용가 배경 기록에 딱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도파라는 기록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도파. 바로 해석이 된다. 그죠? 그러니 알면은 해석이 바로 단번에 돼요. 보이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이게 신라와 일본이 막 교류하고 있구나. 향가들이 네. 똑같은 문자가 쓰이고 있잖아요. 네. 약간만 차이 나는 문자들이. 야, 그렇군요. 여기 험난한 파도 그런 뜻으로 신라도 쓰고 네. 있었고 일본도 쓰고 있었다. 음. 자,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한 가지만 할게요. 오모도와 일본에 향가가 있었다까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여기 향가 문자는 우리말 순으로 배열되어 네.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딱 그때 이 향가를 법칙을 땅 해놓고 내가 땅 하고 두들겨 맞은 게 있었어요. 네. 야, 과연 신라 향가는 우리말 어순으로 돼 있었어요. 내가 다 풀어보니까. 네. 그렇다면은 신라 향가가 우리말 어순으로 돼 있다면은 혹시 다른 글도